그래, 내가 흑인이라서, 내가 뚱뚱해서,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서, 내 외모에 대해서 이렇군 저렇군 하는 사람들, 내가 가난했다고, 그래서 내가 미혼모였다고, 그래서 그게 어쩌다는 거야? 한 여인이 어렸을 적부터 되뇌었던 이 말, 이제 그녀를 아끼는 전 세계 1억 4천만의 시청자들이 그녀의 과거에 대하여 말이 나올 때마다 읊조리는 말이다. 오프라 윈프리. 최초의 흑인 여성 앵커이며 보그지의 패션 모델이고 오페라 윈프리 쇼의 죄송합니다. 오페라가 아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이 시대의 진정한 캐리어 우먼. 자, 신화가 된 여자 오프라 윈프리에 있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임 대표의 책잇 아웃입니다. 제가 오늘 좀 흥분을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또 좀 좋은 책이죠. 예전에 한번 봤던 책인데 이번에 10주년 개정 중복판으로 나왔는데 오프라 윈프리의 책입니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 여러분과 함께 이 책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 대표고요. 제가 있는 곳은 호주고요. 호주에서 멜번, 아직도 추운 도시 멜번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소개시켜드릴 책은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 10주년 개정 중복판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온 백그라운드나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과거에 때문에 발목을 잡히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오프라 윈프리의 어떠한 이런 삶의 여정들을 바라보면 아하, 꼭 그럴 필요는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책을 함께 여러분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하우스에서 9월 4일. 9월 4일. 여러분, 녹음하는 오늘 날짜예요. 이제 나올 책인 거죠. 자, 책이 이제 나왔고요. 오프라 윈프리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한 80종 이상의 책을 썼습니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 우리가 결정할 행복들, 뭐 4K, 블루레이, 뭐 컬러 피플, 뭐 여러 책들을 많이 냈는데 뭐 그걸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많은 책을 냈고 타임이 선정한 20세기에 영향력 있는 인물, 포버스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25년간 최고의 자리를 지킨 오프라 윈프리 쇼의 진행자이자 제작자로 불우한 과거를 딛고 온전한 자신의 힘으로 성공을 이뤄낸 전 세계 롤 모델 오프라 윈프리, 이 작가에 대한 소개를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1954년도 미국 미시시피시 주에서 흑인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외할머니 손에서 자란 오프라는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강간을 당하고 이후 어머니의 남자친구나 친척 아저씨에게 끊임없는 성적 학대를 당해서 믿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정말 고통스럽죠. 참 가슴이 아프네요. 14살에 미숙아를 낳았고요. 본인이 그 아이는 몇 주 만에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정말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지만 그 과거를 사람들한테 오픈하며 사실 자신의 아픈 것들을 갖다가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건 치료가 되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러던 중에 16살 때 이게 너무 중요해요. 또 임팩트의 순간이 있었어요. 16살에 내쉬빌에 있는 라디오 방송국의 견학을 갔다가 우연히 방송과 인연을 맺게 된다는 거죠. 1913년 내시빌 WTVF-TV의 리포터 겸 앵커로 이제 방송계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러다가 1984년 WLS-TV에서 아침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큰 인기를 얻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얘기하면은 유재석 뭐 이런 거죠. 유재석?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토크쇼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갖다가 전하고 하는 거에 큰 인기를 걷고요. 다음에 프로그램 제목을 이제 오프라 윈프리 쇼로 바꾸면서 이때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 세계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오프라 윈프리 쇼는 미국 내 시청자만 2200만 명. 와우. 2200만 명이 달하고요. 전 세계 140개국에 배급이 되며 최고의 토크쇼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1986년 잡지, 케이블 TV, 인터넷까지 거느린 하포 프로덕션을 본인이 직접 설립을 해서 엄청난 갑부의 대열에 올라가니까 본인이 뭐 이제 방송국을 차리고 무슨 프로덕션 제작까지 다 만드니까요. 자신이 얻은 부와 명성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리더십 여학교를 설립해서 국경을 넘나드는 자선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와우.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2011년에는 오프라 윈프리 쇼를 은퇴를 합니다. 그럼 뭘 할까요? 그렇죠.
OWN이라는 방송국을 설립해서요, 현재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각계각층의 명사들을 초청해서 솔직하고 통찰력 있는 대화를 나누는 토크쇼 슈퍼소울 썬데이를 제작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이 지금 이걸 시청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9년간 16시즌을 거듭하고 있으면서 에미상을 7차례나 거머쥐고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우뚝 서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슈퍼소울 썬데이의 오프라 윈프리의. 자, 2013년에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미국 대통령 오바마로부터 대통령 자유의 메달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연예인 가운데 최고 자산을 지닌 억만장자로 1년에 무려 1,00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대요. 와우, 부럽긴 합니다. 와우. 근데 분명한 건 자기가 무엇을 할지, 어떤 것에 인생을 걸어야 할지를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가에 대한 소개를 좀 했으니까 책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작가에 대한 소개랑 좀 겹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잘 들어주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여성 오프라 윈프리, 그의 자선적인 에세이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베스트셀러를 넘어서 이제는 스터디셀러가 됐죠. 인생 밑바닥부터 황금기까지를 거닐면서 깨닫게 된 이야기들을 이제 여기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이 책은 2014년에 출간 즉시 미국 아마존 베스트셀러와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의 최고의 높이까지 올라갔고요. 무려 10년 동안 전 세계 독자들로부터 꾸준히 사랑과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국내 서점가에서는 2019년 역주행의 열풍을 타고 베스트셀러 자리에 올랐고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가장 좋은 책, 인생책으로 꼽히는 책 중에 하나가 됐다는 거죠. 이 사소한 질문 하나가 인생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소한 질문 하나. 인생을 바꾸는 건 대단한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던지는 사소한 질문인 거죠. 이게 뭐였냐면 1998년에 영화에 출연한 오프라 윈프리는 홍보차 한 영화 평론가와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그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전 저렇게 생각하거든요. 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정확하게 설명해서 설득할 수 없으면 이게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가끔 받는 거죠. 그 순간 제대로 된 답이 떠올리지 못했던 오프라 윈프리는 그 후에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달 한 편씩의 칼럼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칼럼이 무려 14년 동안 연재로 이어갔어요. 그러니까 뭘 하나 시작하면 10년 이상은 해야 돼요. 뭘 하나 시작하면. 여러분, 저도 이 책 올리는 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친구들한테도 좀 한번 보내주시고요. 야, 이거 참 괜찮더라. 책 속에 이 수다스러운 임 대표가 참 괜찮다. 이렇게 좀 한 편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14년 동안 이걸 연재해 갖고 그 칼럼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이 책,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을 내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 책에는 오프라 윈프리의 친구들과의 즐거운 한때와 일상에 대한 이야기도 감동스럽게 있고요. 또 하나 초짜 리포터로서 겪었던 어려움들, 16살 때부터 했었던 이런 힘든 것들, 그 다음에 자존심을 좀먹었던 어떤 그 좀 창피하지만 연애 경험들, 트라우마로 얼룩진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다 털어놨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꼽히는 오프라 윈프리는 누군가의 인정과 애정을 받기 위해 허덕이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누군가의 인정과 애정을 받으려고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베깅을 하고 허덕이고 한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의 칼라를 가지고 그 칼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게끔 해야지 누구를 자꾸 쫓아다니다 보면은 나의 정체성과 나의 칼라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임 대표의 책 잇 아웃도 저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수다스럽게 책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수없이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고 불안해했다는 사실이 그저 놀랍기만 하지만 이런 아픔과 좌절을 겪은 오프라 윈프리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어떤 확신일까요? 진창에서 허덕일 것인가, 꽃처럼 활짝 피어날 것인가, 언제나 당신 손에 달려있다. 당신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단 하나의 존재는 바로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 책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존재는 누구라고요? 당신 자신이라는 거죠.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아껴주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쓴 이 책은 출간 10주년을 기념해서 이번에 새롭게 좀 나왔고요.
변함없는 인생의 가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서문과 함께 추가된 9번째 키워드인 마음씀, 케어링이라고 영어로 얘기했네요. 나와 타인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들. 요즘 이 관계에 대한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저는 관계가 그 사람의 됨됨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종교에서 얘기하면 뭐 영성이 뭡니까? 그러면 저는 단호하게 관계가 영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건 간에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한 9번째 그 이제 케어 키워드를 넣고 그 자기과 연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책을 많이 써서 이렇게 오픈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책에 담고 있습니다. 자, 1983년부터 방송 활동을 시작했고요. 일약 최고의 진행자로 이제 뽑히게 되었죠. 아까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도 왕성 활동을 하고 있고 많은 책들을 냈다는 거죠. 와, 14년 동안 이걸 다 모았다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기록을 해야 돼요. 머릿속에 생각만 하지 말고 어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저는 SNS에 제가 나만 보기로 해가지고 저의 그냥 하루하루의 감사일기 같은 걸 쓰고 있는데 이것들이 어느 정도 다 쌓이면 한번 좀 사람들한테 오픈할 날이 오지 않겠나. 그날이 오면 좋겠다 진짜로.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좀 내용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프라 윈프리가 자신의 가장 아픈 기억까지 끄집어내서 독자들과 함께 전하고 싶었던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는 반드시 용기를 내서 타인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을 자신에게 스스로는 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나를 칭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다른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단순한 진리를 실제로 살면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잡으려고 했었던 이 한 여성의 생생한 증언과 그녀가 이룩해낸 결과들을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이 책의 이야기에서 충만한 일상들과 건강한 삶은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내가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진 않은가, 내 삶의 주인공이 내가 맞는가, 내가 삶의 주도권이 나가 아니 다른 사람에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확인해 보라고 이 책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들은 그녀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었던 삶의 연료이고 자원이었고요. 그녀는 그녀의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과 절망과 그 다음에 삶 가운데 마주쳤던 절망과 슬픔의 늪에서 가라앉지 않고 다시 떠오르는 방법들을 이 책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정리한 책, 여러분께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책 소개를 마쳤으니까 이제 목차를 좀 볼까요? 목차가 짧으니까 좀 한번 읽어드려도 될 것 같아요. 목차는 프롤로그부터 시작해서 1장 기쁨, 2장 회생력, 3장 교감, 4장 감사, 5장 가능성, 6장 경외, 7장 명확함, 8장 힘, 9장 마음씀 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책 속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페이지 2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곧 사라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당신이 훗날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당신이 매 순간을 소중히 보내기로 마음먹고 마치 지금이 내게 허락된 시간의 전부인 양 온 힘을 다해 즐기기로 결심한 날이 바로 오늘이라면 좋겠다. 그대로 자리에 머물 것인가, 무대에 나가서 춤을 출 것인가의 갈림길에 섰을 때 당신이 춤을 춘다면 정말 좋겠다. 자, 여러분, 무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라는 무대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신이 준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무대는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화이팅! 페이지 31페이지입니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이 있다면 인생의 즐거움이란 내가 쓴 에너지만큼 그것을 돌려받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즐거움의 정도는 우리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 내가 바라보는 나의 시선의 그런 각도 아니면 시선의 어떤 포인트, 이것이 결국은 보다 나의 삶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3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진창이 허덕일 것인가 꽃처럼 활짝 피어날 것인가는 언제나 당신 손에 달려있다. 당신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단 하나의 존재는 바로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 온전하게 살겠다고 선택을 하자. 그렇게 당신의 여행은 시작된다. 여러분, 움츠려 있지 마세요. 움츠려 있지 마세요.
어깨를 쫙 펴고 자신있게 여러분에게 맡겨진 여러분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십시오. 페이지 51페이지.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이 있다면 나는 결코 보고 느끼는 것에 둔감해져서 문을 닫아 거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나는 하루하루가 가능성의 범위를 확정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원한다. 모든 단계에서 기쁨을 맛보는 그러한 시작이 되길 원한다. 자, 여러분의 삶의 시작은 언제? 지금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모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Every day is birthday예요. 네, 발음을 좀 굴렸어요. birthday. 네, 매일매일이 생일이라는 거죠. Every day is birthday. 매일매일이 나의 새로운 생일처럼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내가 말해도 좀 멋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자, 페이지 61에서 62까지에 있는 사이에 있는 내용입니다. 나의 행복이나 불행이 다른 사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우리는 반드시 용기를 내어 타인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을 자신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타인 위존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은 타인이 얘기했던 모든 말이나 그들의 눈빛이나 행동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내가 내 삶을 잘 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네거티브하게 얘기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왜 거기에 에너지를 나눠줍니까? 저는 제 시간과 제 에너지를 그런 사람들한테 별로 나눠주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결단하시면 됩니다. 페이지 70에서 71페이지에 있는 내용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역경을 마주하고 있더라도 이 점만은 꼭 기억하길 바란다. 삶이란 삶이라는 캠퍼스는 매일 우리가 겪는 경험과 행동, 반응과 감정으로 채워지며 그 붓을 움직이는 것은 누구다? 우리 자신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여러분, 캠퍼스라는 인생 가운데 그 붓은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겁니다. 한번 살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75페이지. 우리가 넘어야 하는 장애물들은 모두 나름대로의 의미를 품고 있음을 나는 확실히 안다. 장애물을 통해 배우겠다는 자세는 마음을 여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이와 뒤처지는 이의 차이다. 성공하는 사람과 뒤처지는 사람의 차이는 뭐라고요? 장애물에 대한 장애물. 여러분, 걸림돌을 디딤돌 되게 하십시오. 걸림돌이 아니에요. 그걸 밟고 뛰어넘으면 디딤돌이 된다니까요. 페이지 80에서 81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나 자신의 역사에 대해 생각해보자. 어디서 태어났다거나 어떻게 자랐다는데 그치지 말고 내가 여기 이곳 지금 이 순간에 있을 수 있게끔 이바지한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그렇게 살아가면 상처를 입거나 겁에 질릴 때가 있었다면 어떤 순간이었나? 짐작건대 누구나 그런 일을 몇 번은 겪었으리라.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우리는 여전히 이곳에 있다. 여전히 꿋꿋하게. 네, 누구나 멈추거나 겁에 질리거나 움츠리는 순간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87페이지에 있는 내용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안다. 깊은 관계의 부재란 내가 다른 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나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탱해주는 관계는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하지만 나를 치유해주고 완전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너는 아무 가치도 없다라며 항상 내 안에서 속삭이는 목소리를 잠재워줄 누군가를 찾고 있다면 그것은 시간 낭비다. 왜? 그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친구나 가족이 나서서 그렇지 않다고 완전히 이해시켜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배우자조차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론은 내가 스스로 나에게 응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 내가 내 스스로, 또 나에게 가장 맡겨진 삶은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 10주년 개정 중판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책 꼭 한번 챙겨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임대표고요. 여러분들 임대표의 책이 나오셔서 도움이 되셨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또 친구들한테도 링크 한번 보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에 좋은 책으로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